새해가 밝아도 미 전역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속출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 중 어린이와 10대가 다수 포함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새해에도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의 평균 음주운전 관련 사고 사망자는 지난 3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카지노 운영권을 놓고 입찰 경쟁이 시작되면서 사업체들의 치열한 투자 경쟁이 예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폭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해 한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 운전자들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임금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한 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애마존이 무려 1만 8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정리 해고 사례 가운데 최고 규모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미 전역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10대 총기 폭력 피해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한 해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뉴욕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 뉴욕시 지하철 내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 등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2023년이 들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미 전역에서 연초부터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기 폭력 피해자 중에는 어린이와 10대가 다수 포함됐을 뿐 아니라 사망자 역시 속출했습니다. 어제 유타주 남부 소도시 이넉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의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한 주택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일가족 8명이 모두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8명의 사망자 가운데 무려 5명이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넉시 당국은 잇따른 총성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며 경찰이 출동했고 주택 내에서 사망자들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가족 관계와 갈등,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증언과 현장 감식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어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쇼핑센터 주차장에서도 무장괴한 2명이 고등학생 5명을 상대로 총격을 가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등학생 가운데 1명이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건너편에 있는 쇼핑몰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전에도 워싱턴 DC 북서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자 가운데 1명은 겨우 8살 난 어린아이였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이틀 전 한 쇼핑몰 앞에서 16세 남학생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해 들어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어린이와 10대들의 사망과 부상 소식이 이어지며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최근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선포했는데요. 새해에도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음주운전 관련 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해 3년간 평균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주 동안 뉴욕주 내 음주운전으로 총 32,934건의 티켓이 발부됐으며 453명은 단속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417건 발생했으며 528명이 부상당하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교통사고 총 사망자 수는 230여 명을 기록했고 교통사고의 30% 이상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당분간 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주내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 등에서 단속 검문소를 추가하고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벌이는 운전자를 주 표적으로 삼고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순찰 차량 사용을 통해 운전 중 문자를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 과속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교통안전위원회 마크 슈러더 의장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행하는 승객들에게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주 내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현재 뉴욕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데 이를 0.05%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안이 곧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카지노 운영권을 놓고 입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업체당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비용이 확정됐는데 평가 요소 중에서 경제 역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체들은 투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이사회를 열고 카지노 라이센스 신청서와 신청 방법, 라이센스 비용 등을 확정했습니다. 뉴욕주 카지노 라이센스를 따내려는 업체는 최소 5억 달러의 자본금을 투자해야 하며 라이센스 비용 5억 달러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서 수수료는 1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정해진 최소 비용은 10억 100만 달러이지만 입찰업체들은 자유롭게 자본금을 추가 투자할 수 있고 라이센스 비용도 더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업체들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질문을 받기로 했고 이후 2차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지원서 마감일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카지노 사업 후보자들이 제출한 지원서를 경제, 비즈니스 개발 70%, 로컬 영향 10%, 일자리 창출 10%, 다양성 창출 10% 등의 요소로 나눠 검토할 방침입니다. 평가 요소 중에서도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경제 영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체들은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해 경제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카지노 업체들이 맨하탄 허드슨 야드와 타임스퀘어, 퀸즈 웰렛츠 포인트,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등의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며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에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센스를 발급할 예정인데 이 중 최소 2개가 뉴욕시에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지노 유치를 통해 얻은 이익은 공립학교와 로컬 정부, 도박 중독 치료 서비스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또 이민수수료 인상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통상 이민서비스국이 게재한 인상안은 그대로 적용돼 왔는데 특히 이번 인상안은 수수료 인상폭이 커 한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가족이민 청원 등 수수료 항목들에 대한 인상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은 수수료 인상폭이 커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19% 오른 760달러로 인상하고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무려 35%나 인상됩니다. 또 보통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취업 이민 청원 역시 715달러로 올려 현행 700달러보다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허가 신청은 현행 410달러에서 555달러로 35%가 오릅니다.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는 현행 $460에서 70% 인상된 $780로, 주재원 비자는 $460에서 3배 이상으로 오른 $1,385, 예체능 특기자 비자는 $460에서 129% 증가한 $1,055로 상향 조정됩니다. 영주권은 온라인으로 갱신할 경우 $455로 현행과 같지만 서류로 갱신할 경우 $465로 $10 인상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운영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며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4일부터 3월 6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ber 소속 운전자들이 이틀 연속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임금 인상안은 법적으로 동결해버리는 데 대해 항의하는 한편 기름값, 유지비 등 모든 비용이 오르는데 왜 임금만 동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버 운전자들이 4일 수요일을 시작으로 5일 목요일까지 파업으로 우버 회사 측에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운전자들의 임금 인상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버 운전자들은 보험료, 유지비, 수리비, 기름값 등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다며 집세도 식비도 다 오르고 있는데 왜 우버 임금만 제한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We're here to get what we need and what we deserve. We are not going to stop until that raise is given back to where it is due.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는 우버 측이 고객을 상대로 시간당 혹은 마일당 지불하는 금액을 규제하는 것에 승인했습니다. 이에 운전자들은 법원에 비용 제한에 나서지 말고 비용 인상을 고려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으며 이에 대한 청문회는 6일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맨해튼 교통체증의 주 원인이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영업용 차량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이 발표한 연구 결과 맨해튼 미드타운 차량 중 43%를 우버 또는 리프트 등의 차량 공유업체 소속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적인 뉴욕 택시인 옐로캡의 경우 매년 1만 5천 달러의 유지 비용을 내고 있지만 차량 공유업체 차량의 경우 유지 비용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교통 혼잡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우버 또는 리프트 회사 측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애마존이 무려 1만 8천 명에 달하는 직원을 정리해고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단행한 정리해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해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일 직원들에게 18,000명의 직원을 감원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제시 CEO는 직접적인 감원 대상인 직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의사소통하는 과정 중에 있었으며 매우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했지만 한 동료 직원이 감원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마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조만간 17,00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감원 소식이 내부에서 새어나가자 제시 CEO는 스스로 사실을 직접 공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이번 정리해고 통보는 이달 말 해당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아마존은 기기사업부 및 리테일 부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1만 8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은 빅테크 기업의 정리해고 가운데 최대 규모로 그 파장 역시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아마존 전체 직원 약 150만 명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고객들이 직접 쇼핑에 나서는 대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사업이 급성장해 물류망을 2배로 확장했고 이에 따라 수십만 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지며 방역 수칙이 해제되고 고객들이 다시 직접 쇼핑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감하자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아마존 측은 물류창고 축소뿐 아니라 온라인 매장 폐쇄,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 사업을 중단했으며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주 전역 40만 6천 가구 총 79만 1,000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푸드스탬프 수혜 금액을 평균 15%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최저 수혜 금액을 올려 매달 적어도 $50 이상 받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가정 전체 수입과 가족 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가입하려면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가입이 결정되면 패밀리 퍼스트 카드를 지급받으며 이 카드는 뉴저지주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물론 파머스 마켓 등에서도 식료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시아태평양계 정책고문에 한인 1.5세 한나킴 전 보건복지부 차관보가 임명됐습니다. 김 정책고문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정책고문은 아시아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주민 커뮤니티와 협력해 대통령의 의제를 진전시키고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1년 동안 보건복지부 공보관실에서 차관보를 지냈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코로나19 공교육 캠페인 전략 자문관을 맡았었으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폴킴 팰리세이드 파크 신임 시장 취임 선서식이 보로홀에서 열렸습니다. 김 시장은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선서식 직후 개편회의에서 김 시장 후임 시의원 추천안이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히며 결국 해당 안건은 이달 말 타운 의회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시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들고 나서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시의원들을 직접 찾아 나서 설득하고 시의회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부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8년 만에 시의원으로 팰리세이드 파크 정계에 복귀한 제이슨 김 신임 시의원의 취임 선서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2019년 통과된 뉴욕 지방법 97조는 대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각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시정부가 비효율적인 상업, 주거 건물 건물주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며 2030년에는 과태료 액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뉴욕은 다른 도시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자동차나 발전소가 아닌 건물에서 배출됩니다. 뉴욕시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내년에는 뉴욕시 내 3,786개의 건물이 지방법 97조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되며 2030년에는 이 대상이 13,544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